방금 계속 말씀해 주셨던 뭐 마음의 불안감, 강박증 이런 게 커지면서 현대인들이요, 이 마음의 병도 더불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말에 이제 IMF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로 2000년대 와서 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최근 한 2, 3년 동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전체 그러니까 국민 사망 원인 중에 5위 정도, 4위, 5위. 이걸 또 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뭐 OECD 국가에서는 부동의 1위, 잠시 2000년대 잠시 1년 그 2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투아니아라는 좀 소국이죠. 거기가 우리보다 조금 높았어요. 1년 동안. 근데 거기도 우리보다 금방 1년 사이에 낮아져가지고 거기 인구 자체가 많지 인구 않으니까 자체가 적으니까 비율이 그냥 높은 거였던 비율이니까요. 예. 예. 그랬는데 그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뭐 4위 정도. 뭐 이게 우리가 좋은 걸로 1위를 해야 되는데 뭐 운동을 하든지 뭐 국민소득 이런 걸로 1위를 해야 되는데 예, 자살률이 그토록 높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또 정말 우리가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본도 뭐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비율이 좀 높은 국가 중에 한 곳인데 뭐 우리나라가 뭐 안 좋은 건 다 좀 본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코로나 블루 전국 안에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뛰었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작년 통계는 재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아주 조금. 예. 네. 그런데 아직 이런 어떤 그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큰 사건은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조금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한 2, 3년 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살률이 높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굉장히 일본 그 국가적 사회적 노력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국 안에서 조금 뛴 것이 이례적으로 그럴 수 보였겠군요. 있습니다. 일본이. 예. 그래서 일본하고는 지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예. 일본은 가장 높았던 시기로부터 약 3분의 2로 감소했고 앞으로 그것도 더 줄이겠다고 지금 아주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좀 본받아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늘고 있는지와 좀 비교하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도 많이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걸 배우고 있는데 사실 가장 우리나라에 이제 급했던 자살 문제는 노인층의 자살이었습니다. 노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15에서 16%밖에 안 되는데 전체 자살자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적은데 뭐 늘고는 있지만 전체 자살자를 구성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특히 일본도 자살률이 대폭으로 감소한 것은 노년기 자살이 감소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노년기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보다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일본을 어떤 교훈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좀 성공적이었던 그런 자살 예방 정책이 이렇게 지역별 맞춤형, 이렇게 지역에 맞춰서 이게 다 사실 자살의 원인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그게 연령별, 지역별, 문화별, 사회별, 시대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자살률을 낮추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몇 천만의 자살을 낮춘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도시별로 자르고 군, 구, 동별로 자르면 뭐 한 100명 중에서 그걸 낮추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 최근에 2, 3년 전부터 그런 맞춤형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중앙 자살 예방 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그나마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10대, 20대가 이제 행복 지수가 낮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60대 후반부터 70, 80의 행복 지수가 낮고 오히려 4, 5, 60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는 이제 행복 지수가 좀 높은데
이 부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이제 노년층이 특히나 몸이 좀 쇠락하고 힘이 없는데 부양할 자식이 경제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가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다 지원이 안 되는 아직은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소외된 노인층에서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우리 서울시의 전체 어떤 자살률을 구별로 나누어 보면 이것이 독거노인의 비율하고 거의 정비례합니다.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그를 고위험군이다. 네. 자살의 고위험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집중적인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우울해지고 또 신체 질병이 있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